자,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이 자세히 하실 경우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산형 광물은 SiO 삼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SiO 삼연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전하량도 표시를 해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게 SiO 삼연체죠. 그런데 이 SiO 삼연체가 이렇게 규소, 그 다음에 산소, 산소, 산소 이렇게 있는데 전체 전하량이 4-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 규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산소가 규소보다 전자에 대한 친화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공유된 전자쌍을 산소가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공유는 하고 있지만 끌어옵니다. 그래서 마치 산소가 전자를 하나 더 얻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공유 전자쌍들이 있는데 이 전자쌍을 얘네 둘이 같은 힘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산소가 훨씬 더 전자에 대한 친화도가 크기 때문에 이 전자쌍의 산소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됐나요? 빨간색을 산소의 전자, 그 다음에 회색을 규소의 전자라고 했을 때 원래 공유 전자쌍을 같이 공유해서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산소가 전자에 대한 친화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전자쌍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산소가 전자를 하나 더 얻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 규소는 산소 4개와 각각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므로 규소는 원자과 전자 4개를 각각 한 개씩 산소에게 빼앗긴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전자 4개가 부족해 Si4+처럼 되는 거예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를 누가 더 쉽게 잡아당기냐면 산소가 확 잡아당겨요, 쉽게. 그래서 마치 이 규소는 자신의 이 원자과 전자를 모두 다 산소한테 뺏긴 것처럼 되기 때문에 얘는 Si4+가 되는 것처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 2개를 더 얻어야지 안정해지는데 이 2개 중에 하나는 이 규소한테 뺏어왔어요. 공유 전자쌍이지만 마치 뺏어온 것처럼 됩니다. 그러면 전자를 하나 더 얻으면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금속에서 전자를 하나씩 빼옵니다. 결국에는 이 산소는 전자를 더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산소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 2개를 얻어야 하는데 규소에게서 전자 하나를 가지고 왔고 나머지 하나도 주변에 있는 철이나 마그네슘 등에서 얻어옵니다. 결국에는 철이나 마그네슘 등도 전자를 다 뺏겨가지고 철도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마치 E-이온처럼 되는 겁니다. Si4+ 이온이 아니라 이온처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도 산화이온이 아니라 산화이온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규소는 Si4+처럼 되고 산소는 O2-처럼 됩니다. 그런데 얘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SiO 삼연체의 전하량은 몇이냐면 규소는 1개가 있는데 규소는 마치 Si4+처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는 전하량이 E-예요. 그런데 얘가 4개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4 곱하기 -2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SiO 삼연체의 전하량은 4-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SiO 삼연체가 4-의 전하량을 띠니까 주변에 있는 양이온들이랑 쉽게 결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특히 철과 마그네슘 이온이 많이 결합되어 있으면 이 광물의 색깔이 굉장히 어두운 색깔을 띱니다. 자, 여기까지 왜 SiO 삼연체가 4-의 이 전하량을 띠는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는 독립형,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그 다음에 판상형 구조, 망상형 구조가 있습니다. 자, 독립형 구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형 구조는 뭐냐면 이 SiO 삼연체가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삼연체가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SiO 삼연체에 금속 양이온이 결합합니다. 그래서 금속 양이온이 결합하면 어두운 색을 띠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독립형 구조에 규소 대 산소의 비를 보게 되면 규소 하나, 산소 4개 해가지고 1대4가 됩니다. 자, 독립형으로 구성된 광물은 이 SiO 삼연체가 이 하나하나 결합되어 있지 않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뭐 철 혹은 마그네슘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 또 옆에 SiO 삼연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부서져요. 그래서 깨짐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감람석이 있어요. 자, 단사슬 구조. 단쇄상이라고 하는데 사슬이 하나입니다. SiO 삼연체만 보는 거예요. SiO 삼연체끼리 공유하는 산소가 생깁니다. 자, 공유하는 산소가 생기죠. 그 다음에 주변에 또 이제 얘네들이 4- 이온을 계속 띄고 있기 때문에 금속 양이온들이 결합하여 어두운 색을 띱니다. 이 단세상 구조에 Si 대 O의 비율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하나에 산소가 3개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예. 하나, 둘, 셋. 3개죠. 자, 3개인데 산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입니다. 요거는 또 옆에 있는 거 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면 왼쪽에 있는 건 지금 샜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1대3의 구조, 1대3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이 단세상으로 구성된 광물은 얘가 SiO 삼연체라고 하면 이 SiO 삼연체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 줄, 그 다음에 요거 한 줄,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는 이 금속 양이온들이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쪼개지냐면 두 방향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방향으로 쪼개지고 대표적인 단사슬 구조는 휘석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복사슬 구조 한번 볼게요. 혹은 복세상이라고 하는데 사슬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 SiO 삼연체가 두 줄이 한 세트를 이룹니다. 그래서 SiO 삼연체끼리 공유하는 산소가 2개 혹은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의 비는 2개 혹은 3개이기 때문에 2.5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의 비를 계산해 보면 Si 대 이 산소는 4대 11이 됩니다. 자, 주변 금속 양이온이 결합해서 또 어두운 색을 띠고 두 방향으로 쪼개집니다. 그냥 이렇게 요 세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 금속 양이온들이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얘랑 이 단세상이랑 똑같이 두 방향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자, 그럼 판상형 구조 보도록 합시다. SiO 삼연체끼리 공유하는 산소가 3개가 됩니다. 얘만 보더라도 하나, 둘, 3개를 공유하고 있죠. 자, 그래서 Si 대 산소의 비가 2대 5가 되고 그래서 1대 2.5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금속 양이온이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두운 색으로 됩니다. 그런데 판상형이기 때문에 요 판 하나, 그다음 요 판 하나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이사이에는 이 금속 양이온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쪼개지는 거예요. 이 판. 그래서 흑운모가 대표적인 예죠. 자, 운모 판으로 떨어지죠. 자, 망상 구조는 뭐냐면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SiO 삼연체끼리 공유하는 산소가 4개입니다. SiO 삼연체는 SiO 삼연체는 산소를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4개를 모두 다 다른 이 SiO 삼연체랑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결합합니다. 그래서 SiO 삼연체끼리 모두 결합합니다. 그래서 규소 대 산소의 비가 1대2입니다. 그래서 이온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선생님이 금속 이온들이 결합하면 어두운 색을 띈다 그랬죠. 그런데 그 금속 이온들이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밝은 색을 띱니다. 그 다음에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단단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쪼개지진 않고 그래서 깨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장석과 석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보게 되면 이 독립형 구조도 특정 방향으로 쪼개지지 않고 깨집니다. 방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단사슬 구조, 그 다음 복사슬 구조, 그 다음에 이 판상형 구조는 특정 방향으로 힘을 가해지면 쪼개집니다.
그런데 이 망상형 구조는 전부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가해지게 되면 어느 특정 방향으로 쪼개지지 않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혹시 여기까지 설명하시면 요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